당장은 중국의 사대하고 한자를 공식 문자로 떠받들고 있어서 어렵겠지만 훗날 똑똑한 후손들이 훈민 정음의 진가를 알아채고 세상에 널리 알리면 조선은 새롭게 비상할 것이다. 1887년 9월 말 내부 구주사 남궁옥은 영국, 독일, 러시아, 이탈리아, 프랑스 5개국 주재 정권 대신 조신이의 수행원인 서기관으로 임명되어 홍콩으로 출발했다. 남궁옥은 영어학교인 동문학 출신으로 어선 통역을 할 정도로 영어 실력이 뛰어났다. 수행원 중에는 김성규도 포함되어 있었다. 김성규는 광목국 주사로 출사하여 같은 해 군사를 조련하는 친구누영의 문안을 거쳐 이번 외교 사절단의 서기관으로 동행했다. 일찍이 수학자 이상혁 문화에서 산술과 측량술을 배운 신증 반려라는 점과 안동 김씨 일문이라는 점이 작용하여 발탁되었다. 조신이 공사는 영의정을 지낸 김병학의 사위다. 일행은 홍콩에 도착하면 곧장 기선을 타고 유럽으로 출발하도록 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홍콩에 도착한 조신이 공사는 임지로 바로 떠나지 않고 천국의 허락을 기다린다는 핑계를 대며 관망하고 있었다. 당시 조선은 이모군란과 갑신정변 이후 심화되고 있는 천국의 정치적 압력을 극복하고 주권 국가를 표방한다는 취지로 구미 각국의 외교사절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일본에는 판리 대신 민영준을 파견했고 미국에는 박정양을 주미정권 공사로 임명하였다. 천국은 속방에 봉분 운운하며 외교사절 파견에 대해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 고종은 이용장의 중재를 거쳐서 체결한 구미 각국과의 수호조약 내용에 따른 외교사절 파견이라고 하며 구미 정권공사 파견 결정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천국은 마땅히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판단해 영약3단의 준수를 조건으로 걸고 사신 파견을 허락했다. 영약3단은 세 가지 별도 약정이라는 의미로 조선은 외교활동 시 중국의 속국임을 반드시 알려야 하며 한국공사와 중국공사의 상하관계를 강요했다. 고종은 이 제안을 수락했고 박정양은 그해 11월 미국으로 출발했다. 이런 소식을 듣고도 조신이 공사가 지켜만 보고 있자 젊은 수행원들은 조신이 공사의 우유부단한 처신에 대해 못마땅해했다. 비슷한 연배인데다가 몰락한 양반가 출신인 남궁옥과 서출인 김성규는 의기상투하여 금방 친해졌다. 두 사람은 일과가 끝나면 가끔 주점에 들러 회포를 풀곤 했다. 그럴 때마다 번역관 최연식도 슬며시 끼었다. 훈련은 청정으로 있다가 임명된 최연식은 러시아어에 능통했다. 중심 지구인 패더 거리에 있는 호텔을 나서면 바로 건너편에 자딘 메디슨상의 건물이 보이고 왼편으로는 커다란 시계탑이 서 있다. 오른편 바다 쪽은 구두를 끼고 2, 3층에 잘 정비된 서양식 건물이 즐비했다. 서구문명이 이식한 홍콩의 이국적이며 근대화된 모습은 조선 청년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줬다. 당시 홍콩은 빅토리아 여왕 제2 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시내 곳곳에서 다채롭게 열려 활기찼다. 중심지구 광장에는 여왕의 동상을 한창 주조하고 있었다. 이날 세 사람은 호텔 근처 주점에 들러 천국의 부당한 간섭과 횡포에 대해 분통을 터뜨리고 무기력하기만 한 조신이 공사의 처신에 대해 불만을 늘어놓았다. 이번 외교사절 파견을 계기로 서양과 교섭하는 것도 직접 배우고 천하에 조선이라는 나라도 있다는 것을 알리는 기회로 활용해야 하지 않겠소. 그런데 우리 공사 영감은 도통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으니 무슨 꽁꽁이 속인지 모르겠소. 술이 몇 잔 돌자 남궁옥이 푸념인지 몇 마디 내뱉었다. 속방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어찌 외교가 자주적일 수 있겠소. 지금 상태로 부임하면 사신의 명목이 실속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오. 3단 문제도 개정이 필요한데 박정양 대감이 천국의 노여움을 사소한 통보를 받았다고 하지 않소. 게다가 사절단이 한번 움직이는데 만냥이라는 거금이 든다고 하니 경비 문제도 감당하기 어려울게요. 구미사절단 출발을 독촉하던 베베를 러시아 공사가 모자라는 비용은 러시아 정부를 통해 마련하도록 조처하겠다고 해서 전화도 용단을 내리신 것 같소만 그마저도 러시아 정부가 틀어버리는 바람에 상황이 더욱 어렵게 되었잖소. 영감 입장에서 보면 자칫하면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고 말게요. 그런저런 걸 감안하면 영감 입장도 이해가 돼요. 대군주 폐하의 명령을 따르자니 자신의 많은 걸 걸어야 할지도 모르고 이대로 죽치고 있자니 좌불안석이고 답답할게요. 아무튼 영감 눈치를 보니 웬만큼 버티다가 신병을 빌미로 귀국하려는 것 같소.
나중에 벌을 받더라도 말이오. 김성규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상황을 쭉 설명했다. 한때 불치의 병을 앓았던 김성규는 건강관리에 철저해 술을 일체 입에 대지 않았다. 다만 상대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잔을 받아두었다. 베베르 공사 일은 아쉽습니다만 러시아뿐만 아니라 영국, 독일 등 불합화 각국 정부가 조선의 외교 사절 파견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조선보다는 천국을 두둔하는 게 외교 관계에서 이익이라는 계산이 서서겠죠. 우리가 만국 공법에 따라 외교 사절을 파견하고 상호조약 적었다더라도 외교는 힘이 우위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최현식이 잔뜩 찌푸린 표정으로 말했다. 내 말은 박정량 공사처럼 과감하게 밀어붙일 필요가 있다는 말이오. 비록 소환당하더라도 조선 관리의 기백을 보여준다면 종주국임을 주장하는 천국도 내심 놀랄게요. 지금 우리처럼 시세가 불가하다며 핑계만 대고 몸을 사리는 것은 소인배나 할 짓이오. 이러고서 어떻게 나라의 자주권을 보장받고 독립을 유지할 수 있겠소. 말을 마친 남궁옥이 한숨을 크게 쉬었다. 조선은 고립무원입니다. 최현식이 넋두리 마냥 한마디 했다. 청국과 대등하게 외교 무대에 나서려던 우리 대군주 폐하만 딱하게 되었소. 하지만 청국과 자주권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는 것 사실만으로도 대단한 발전이라고 보오. 김성규가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말했다. 자자, 이제 그런 심각한 이야기는 그만합시다. 대신 내가 우스운 이야기 하나 하리다. 발달한 성격의 남궁옥이 화제를 돌렸다. 지금으로부터 3, 4년 전 일인데 말이오. 외암은 군내에 관리병화학교를 세우고 생도를 모집 교수하였으니 이는 조선 신식학교의 효시요. 우스운 일은 소위 생도 중 약간이는 이정승, 김판서의 자질로 등재한 소년이라. 매일 아침 등교 때에 도포를 입고 보교 위에 담뱃대를 비스듬히 물고 앉았는데 보교군 2명 외에 구종 1명이 요강망태와 담배서랍을 등에 지고 별배 2명이 에라 물러 섞어라 하는 벽제성으로 큰 길을 건너 문 앞에서 내려 엄연한 태도로 걸치자 걸음을 할 때 두 별배가 두 겨드랑이를 부축하고 천천히 층계를 올라간즉 교사는 영국인이라. 우리 습속에 소매하여 통역에게 이르기를 생도로 복원되어 얼굴이 창백하고 걸음이 느리며 두 사람이 부축하고 걸으니 일시 환자이니 아무리 등교 시간이 지중하더라도 하루 이틀 집에서 치료하여 차도가 있은 뒤에 등교하여도 무방하니 당장 돌아가도록 권고하니 통역이 깔깔 웃으며 그 뜻을 전하자 장래의 생도가 아이고 우섭다고 하더이다. 20살에 동문학에 입학하여 영어와 신학문을 배운 남궁옥이 지은 조선 이야기에 나오는 동문학교의 모습이다. 남궁옥은 이 학교 1회 졸업생이다. 와, 세 사람 모두 웃었다. 그 외국인 교사 표정이 재미있었겠소. 헤레벡사라는 영국인 선생이었다오. 지금은 전보 총국에서 전신 기술자로 일하고 있을게요. 헤레벡사는 헬리팩스를 음역한 이름이다. 영어 교사를 하다가 전신 기술자가 되었다는 말이오. 김성규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원래 전신 기술자였고 일본에서 전신 일을 수년간 했다고 들었소. 조선에는 목대감이 불러서 왔는데 막상 조선에 와보니 전신을 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동문학 영어교사 자리를 제안받았다고 했소. 통역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당시에도 영어를 할 줄 아는 조선인이 있었습니까? 최현식이 궁금한 듯 물었다. 아니요. 일본어에 능통한 조선인 통사였소. 헤레벡사 선생과 일본어로 소통했소. 헤레벡사 선생의 아내도 일본인이었소. 그런데 더욱 웃기는 건 말이오. 지금도 유경공원에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오. 쯧쯧, 조선 최고 인재들이 그 모양이라니 한심하기 짝이 없소. 그런데 말이오. 남궁공은 주야로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해서 동문학을 우등으로 졸업했다고 들었소만. 영어를 어떻게 배웠길래 어전에서 통역을 할 정도로 잘하는 게요. 김성규가 물었다. 동문학에서 영어를 1년가량 배웠소. 미국 유학파 중국인 교사들이 영어는 5년을 배워야 한다고 해서 1년 공부로는 턱없이 부족해 과연 영어가 통할까 의심했소만 영어 과목뿐만 아니라 필상 같은 과목도 영어로 집중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쉽게 익힐 수 있었던 것 같소. 수업은 오전반과 오후반에 두 반으로 나눠 진행했는데 각 반은 대략 20명 남짓했소. 졸업생은 주로 해관에서 근무했고 나는 졸업 후 외국인이 머물던 박동관과 묵관, 인천세무사에서 번역관과 통역관으로 일해 영어 실력이 많이 늘었소.
남궁옥은 동문학에서 도포의 통영과 차림으로 배웠는데 길에서 만나는 친구마저 서학을 하는 천주학쟁이라 하여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문중에서도 심하게 반대하였다. 하지만 장래를 생각해 삿바느질하는 모친 스라의 냉방에서 밤늦도록 단어마다 붉은 점이 찍힌 영어사전이 떨어지다시피 읽고 한 단어에 5회 이상 점이 찍히는 경우를 극복하면서 공부했다. 사람들은 그가 방언에서 말할 때면 영국 사람끼리 말하는 것처럼 들렸다고 했다. 조신이 공사 일행은 청나라의 방해로 홍콩에서 15개월가량 체류하다가 귀국했다. 고종은 그를 꾸짖고 정배를 보냈다. 정배는 죄인을 지방이나 섬으로 보내 정해진 기간 동안 그 지역 내에서 감시를 받으며 생활하게 하던 일 또는 그런 형벌을 말한다. 남궁옥과 김성규 두 사람은 이 일을 계기로 친해져 평생 친구로 지냈다.